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2022년도 미리 보는 닭띠 운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2022년은 이민년이 되는데요. 호랑이띠 해가 됩니다. 닭띠들은 이 호랑이띠 해에 큰 변동운도 들어있고요. 또 올해와는 다른 그런 운세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. 저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또 헷갈리지 않도록 또 양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양력으로 호랑이띠의 그 2022년 닭띠의 운세를 1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차피 그 내년도 설날은 2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양력 1월 달의 그 운세라고 한다면 음력으로는 2021년의 그 마지막 달 운세이긴 합니다만 여러분께서 또 착오하시면 안 되니까요. 호랑이띠의 양력 1월 달의 그 운으로 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미리 내년도의 그 사업 계획과 또 전략을 세우신다든지 또 기타 다양한 이유로 내년 운세 예측이 또 미리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또 작게라도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. 닭띠들 1월달 운세는 상간유수의 운세로 문을 열게 되는데요. 상간유수의 운세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그동안 그 성과 없이 좀 지지부진하던 그런 일들이 겨울잠에서 깨고 또 기지개를 하듯이 꿈틀꿈틀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인데요. 이 상간유수의 그 뜻 자체가 꽁꽁 얼었던 그런 물이 비로소 또 이런 시기에는 서서히 그 녹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.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던 또 답답하게 막혀서 그 고민을 주던 그런 일들이 길한 방향으로 또 이런 시기부터 풀리는 그런 운세를 뜻합니다. 막혔던 물꼬가 트이는 거니까요. 그전과는 좀 확연히 달라진 그런 운세의 변화나 또 반전을 동시에 의미합니다. 중요한 계획과 또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고 또 감지가 되고 또 체감적으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또 전해지는 그런 운세를 말합니다.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아닌 실제로 또 결과들로 그렇게 나아진 게 보여지는 거죠. 이런 시기가 되면 그 동시에 몸과 마음은 분주해집니다. 물이 흐른다고 하는 그런 비유 속에는 이동이나 변동 또 새로운 출발을 모두 그 이 운 속에 다 포함합니다.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동안 좀 답답하게 그 수익 실현이 안 되던 그런 투자 대상이 있었다면 이런 시기부터는 그 수익 구간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. 부동산 같은 경우 그동안 좀 답답하게 거래가 성사가 안 되던 그런 매물이 있었다면 이런 운세에서는 그 풀리는 운세니까요.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보러 오는 거죠. 사람이 보러 와야 또 체결도 되는 거니까요.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. 서서히 그 매출이 상승세로 또 이어지면서 그동안 답답함과 또 고민을 주던 그런 일들이 비로소 새로운 어떤 계획과 준비로 인해서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. 한 해의 시작을 또 이렇게 열게 됨으로써 2022년 이 닭띠의 운세가 뭔가 좀 무리 없이 물 흐르듯이 또 그렇게 전개가 될 것을 암시하는 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양력 2월 달은 그 음력으로는 2월 1일이 그 설날이니까요. 본격적으로 또 음력으로도 호랑이띠해가 그 펼쳐지는 건데요. 닭띠들 운세는 그 유화복무의 운세가 예상이 됩니다. 한 해 그 시작 부분에서 아주 강한 그런 귀인의 운이 전개가 되는데요. 귀인의 운이 아주 크고 또 강하다는 그런 암시는 양력 2월이 바로 이민년, 이민월이 되는데요. 오행구비가 이 닭띠에게 아주 좋습니다. 그 물과 나무가 그 쌍으로 겹겹이 그렇게 배치된 형국인데요. 닭띠는 그 지지의 오행이 금이기 때문에 물과 금은 서로 상생의 그런 오행 조화가 됩니다. 상극으로 서로 밀치거나 서로 자극이 되지 않고요.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운세작용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 운세에 또 그렇게 미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죠. 유아복무의 그 사전적인 뜻은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니까요. 아주 길하고 또 좋은 운세를 의미합니다. 여기에서 어머니는 물론 귀인을 의미하고요. 또 귀인이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에서는 새로운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. 혹은 그전에는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던 그런 인간관계가 바로 귀인의 운세작용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귀인이 되는 그런 역할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아주 많죠. 또 어떤 경우든지 이 운세가 그 전개가 된다는 것은 인간 구설 같은 그런 것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좀 나를 도와주는 그런 귀인의 역할이 되어준다는 거니까요. 운세는 아주 길하게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거죠.
나 스스로의 자력의 운이라기보다는 귀인이라고 하는 외부의 도움과 또 조력으로 내 운세가 극적으로 반전이 되는 그런 길한 운세를 의미합니다. 닭띠 같은 경우 그 귀인의 운세 전개가 아주 강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. 또 그동안 나를 좀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결국 이런 시기에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 나를 도와주는 그런 귀인의 역할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. 일들이 해결이 되면서 또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것도 이 운세 전개에서 나타납니다. 외부의 인덕이 나에게 크게 미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정신적으로 또 가장 편안한 또 동시에 가장 안정된 그런 정서를 사주체의 주인인 개인들이 갖는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. 아이에게 그 어머니의 존재와 또 출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아기가 허기만 면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. 동시에 그 아이는 어머니 때문에 그 편안함도 찾게 되는 것처럼 어머니가 결국 귀인의 암시니까요. 귀인의 도움으로 내 고민과 또 걱정이 비로소 해결이 되면서 자연히 또 정서적인 그런 안정은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. 또 미혼이나 싱글이신 그런 분에겐 또 귀인이라는 게 결국 이성일 수도 있는데요. 그래서 운세에서는 가장 이성운이 좋은 시기로도 이야기합니다.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된다든지 또 새로운 이성을 소개를 받게 된다든지 혹은 교제 중인 어떤 관계가 또 이런 시기에는 진지하게 또 한 단계 더 발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운세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양력 4월달이 그 닭띠들에게는 아주 남다른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 이유는 양력 4월달의 그 12달 운세 가운데서 가장 실질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문서운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. 이 문서운은 그 속에 그 여타의 크고 작은 또 좋다고 하는 그런 길한 운수를 또 아우르듯이 포함하고 있습니다. 12달 운 가운데 가장 강한 운이 예상이 되는 그 근거는 닭띠의 그 지지 오행이 음기운의 금인데요. 바로 이 오행금을 살찌우게 하고 또 오행금에게 그 에너지를 주면서 서로 상생이 되는 그런 오행이 바로 토가 됩니다. 여기서 이 오행토는 흙인데요. 이 오행토를 만났을 때 닭띠들은 그 오행상 금이기 때문에 제일 그 상생관계의 그런 오행이 된다는 거죠. 바로 4월달이 이민년이면서 갑진월이 되는데요. 이 지지의 그 진에서 오행 그 토가 오게 되니까 아주 좋은 또 상생이 되고요. 또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. 우리가 흔히 그 오행의 균형과 또 상생도 아주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. 이 오행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좀 한 단계 그 상위의 개념인 바로 음양에서 파생이 되어서 나온 건데요. 바로 음양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오행 개념보다는 한 차원 좀 격이 다른 그런 개념인데요. 갑진월의 그 지지가 그냥 토가 아니라 바로 양기운의 토가 되는데요. 이 음기운의 금을 오행으로 갖고 있는 이런 닭띠들에게는 바로 오행의 그런 상생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음양의 조화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구비가 된 것이죠.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양력 4월달 이 닭띠의 그 문서운이라는 것은 그 크기나 또 실속면에서 아주 제대로 또 임자 만난 것처럼 크게 또 영향가 있는 그런 큰 문서운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. 닭띠 분들이라면 그래서 그 2022년도 이 호랑이띠의 이 4월은 잔인한 달 4월이 아닌 문서 잡는 4월, 그것도 그냥 문서가 아니라 음양의 조화 또 오행의 조화라는 그런 운세 환경에서 뒷받침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그런 환경까지도 갖춘 그런 문서를 잡게 되는 4월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문서적인 성취가 제일 좋은 달이죠. 당연히 또 이런 시기에는 부동산의 어떤 문서운을 포함해서요. 이 시기에는 그 변화라든지 변동 또 투자나 부동산의 어떤 이사나 매매, 합격, 진급 또 당첨 등의 아주 다양한 성취가 기대가 되는 그런 달입니다. 닭띠들의 그 양력 5월달 운세는 그 재물 종식을 뜻하는 금괴보란의 운세가 펼쳐집니다. 재물이 크게 모아지는 그런 운세로 보셔야 되는데요. 사전적인 뜻은 그 말 그대로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운세를 뜻합니다. 4월달에 강하게 전개된 그런 문서운 바로 다음에 이렇게 재물을 품는 이런 운세가 전개가 된다는 것은 그 문서운에서 강하게 전개된 그런 운세의 힘과 또 방향성이 소모적으로 낭비되지 않고 다시 재물로 집중을 해서 운세작용이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셔야 되겠죠. 2022년이 그래서 굉장히 닭띠들에게는 아주 실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세가 예상이 됩니다. 닭띠분들은 이 점을 또 크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.
여러분들께서 그 닭이 알을 낳고 또 품는 그런 과정을 또 연상을 해보시면 더 쉽게 이 운세의 특징들이 또 느껴지실 텐데요. 그냥 닭이 아니죠. 이 금계라고 한다면 결국 황금닭이니까요. 그 운세는 아주 강하고 또 좋을 수밖에 없죠. 재물이 크게 모아지기 때문에 이 재물 증식의 그런 운세로 설명을 했지만은 이 운세의 그 50% 이상은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런 희소식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. 운세에서는 그 포란이라고 했을 때 그 단지 알만 품는 게 아니고요. 사람을 포함해서 그 인간관계를 좀 폭넓게 품는 거죠. 잉태하고 또 포용하고 또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껴안는 아주 덕스러운 모든 행동을 다 이 운 속에 포함하고 있는데요. 결국 이런 운세가 전개가 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아주 다양하다는 이야기인데요. 애정이나 연애운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요. 신혼 같은 경우는 또 임신을 포함하고요.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운세 속에 이 시기에 자녀들로 인해서 듣게 되는 아주 기쁜 소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달로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서 또 품는다고 했을 때는 그 재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미래에 그 예정된 그 부와도 이 속에 또 들어있죠. 지금 행동은 그 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장차 그 옥동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. 또 잘 부화가 된다면 큰 성과 있는 또 그런 산출물이 나오는 것을 동시에 또 의미한다고 보셔야 되겠죠.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알을 품듯이 이 시기에 이런 운세에 또 잘 품어 놓으면 그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를 크게 도와주는 그런 귀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이 운세의 핵심입니다. 양력 6월달의 운세는 만인항시의 운세가 전개가 됩니다. 전반기 6달 운세에서 그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는데요. 이 만인항시라고 한다면 그 사전식의 해석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 본다는 그런 좋은 뜻이지만은 운세에서는 그 사전식의 해석이 아닌 구설을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로 설명을 합니다. 닭띠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. 이 구설수 다음에 들어오는 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1년 12달 운세 가운데 가장 큰 금전 운, 또 동시에 가장 큰 목돈 운이 들어오는데요. 돈과 관련된 그런 구설이 될 인간관계만 그래서 미리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양력 7월달 운세가 그 하반기 6달 운세의 시작이면서 금전 운으로 또 제대로 그 운세 전개의 문을 아주 잘 열었는데요. 12달 가운데 그 금전의 융통과 흐름이 아주 강하고 또 좋은 운세를 뜻합니다.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, 이사를 앞두고 또는 사업에서 그 수입이나 수출, 또 지출, 또 큰 거래가 발생하면서 수중에 큰 목돈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이렇게 그 돈의 규모가 좀 제법 있는 그런 돈이 움직이는 거죠. 자금줄이 막혀있던 그런 사업하시는 닭띠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운세에서는 돈줄에 그 숨통이 트이는 거죠. 그래서 자금의 회전과 또 융통이 아주 잘 되는 걸 의미합니다. 돈의 회전운도 아주 좋다는 것은 결국 내 돈이 아니어도 내 수중에 그 돈이 융통이 돼서 큰 돈이 거쳐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. 돈의 어떤 경색이 풀리면서 돈가뭄이 해소가 되는 거죠. 양력 8월달 운세는 그 1일에서 15일까지는 그 맹호함정의 운세가 펼쳐지고요. 하순부터는 그 보름 동안 또 5월 운으로 또 설명을 해드린 금괴포란의 운세가 전개가 됩니다. 두 개의 운세가 그 교차되는 그런 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맹호함정의 운세에서는 그 투자나 또 사업하시는 그런 닭띠분들이 또 참고하면 좋은데요. 그 지금 7월 달에 그 큰 금전 운으로 또 수중에 큰 목돈이 쥐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그 맹호함정이라는 것은 그 함정을 또 조심해라 하는 그런 운세니까요. 나의 그 재물운수를 또 뺏으려고 하는 그런 함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. 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하게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투자를 이런 시기에는 좀 주의를 하면 좋은데요.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돈의 융통이 너무 좋아서 또 큰 돈이 이렇게 마련된 그런 상태에서는 좀 무리한 어떤 확장보다는 또 본의 아니게 또 무리하게 확장이 되면 또 함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.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라 하는 그런 운세입니다. 그래서 어떤 확장의 계획이 있다면 또 이런 시기는 좀 피해서 잡아보면 되겠죠. 이렇게 신중하게 우리가 또 대응 전략을 미리 갖고 있다면 또 우리 운이 또 뺏기지 않고 또 온전하게 또 재물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. 좋은 거죠. 제가 그 이 운세 전개 시에 그 하순 보름 정도는 다시 금괴포란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
결국 그 양력 8월의 운세는 그 돈 운이 들어와서 큰 돈이 그 유용통이 되었을 때는 결국 뺏기지 말고 또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고 또 한 번 더 품어라 라고 이 운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22년 그 추석이 들어있는 그 양력 9월달 운세는 그 양력 2월달에 이미 그 설명을 해드린 유화복무라고 하는 그런 귀인의 운세가 들어옵니다. 양력 2월달에 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운세의 내용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.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것은 이 9월에 전개되는 이런 귀인의 운세는 윗사람이라든지 또 상사, 거래처, 또 고객, 또 연장자, 또 조상 등으로부터 그 인덕이나 귀인의 운이 크게 들어오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횡재수도 그 12달 운 가운데 가장 좋은 달이 9월달로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로또를 하고 계신 그런 닭띠분들이 계시다면 또 다른 달보다 또 이런 9월달이 되면 또 요행수나 또 횡재수가 더 강한 달이니까요. 또 거기에 맞는 또 알맞는 그런 로또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. 닭띠의 그 양력 10월달 운세는 그 정체되고 또 막힌 운세가 그 산골짜기 물처럼 풀려가는 그런 운세를 뜻하는 상간유수의 운세입니다. 운세 내용은 제가 1월달 운세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따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충분히 또 잘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. 얼음이 녹아서 그 물이 되어 흐르는 그런 운세로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양력 11월의 운세는 그 로유단화의 운세가 펼쳐집니다. 양력 그 3월달에 펼쳐진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분들이 그 3월달에서 설명을 들은 그런 운세입니다.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그런 운세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. 담장에 그 꽃이 피듯이 이성운이 제일 좋은 달로 바로 3월과 또 11월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월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11월 달에는 그 희성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운세가 또 예상이 되는데요. 이것은 그 이성이건 또 동성이건 상관이 없고요. 여기에서 그 희성이라고 한다면 좀 드문 성씨들을 이야기하는 거죠. 희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결국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. 희성을 가진 귀인이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로 11월 달 운세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양력 12월은 다시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금계포란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. 닭띠 운세의 그 마무리가 구설이 아닌 다시 재물을 가슴에 품고 또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. 제가 그 5월달과 또 8월달의 이 금계포란의 운세를 재물이 증식되는 재물을 품고 만들어가는 그런 운세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아주 그 깔끔하게 또 한 해의 그 마무리까지 아주 빈틈없이 이렇게 재물을 품으면서 또 마무리가 되는 닭띠 운세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데요. 바로 이 점이 2022년 닭띠 그 운세 전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. 양력 4월에 들어있는 큰 문서 잡는 문서운, 또 양력 7월에 들어있는 손으로 천금을 희롱한다는 큰 목돈 운, 그리고 양력으로 2월에 그리고 하반기 9월에 들어오는 귀인의 운까지 닭띠의 그 2022년 호랑이띠의 운세는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재물 축제가 더 돋보이는, 그래서 금전으로 아쉬움이 없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게 재물이 쌓여지도록 귀인의 운이 아주 적게 운세 배치가 되어 있고요. 이런 형국으로 인해서 더 기대를 갖게 하는 닭띠의 2022년 운세였습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닭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운세 예측대로 오행조화와 또 음양조화까지 제대로 갖추어진 아주 재수 있는 달에 크게 그 귀인의 덕을 받아서 재물을 크게 성취하는 그런 이민년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